어쨌든 우리는 워낙 같이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한국은 특히나 어떻게든 좀 다 화기애애하게 원만하게 다 지내는 것이 어떤 모두의 지상 과제처럼 되어 있었잖아요. 근데 과학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과 친해질 수가 없다고. 그 영국의 인류학자 덤바라는 사람이 한 연구라서 덤바의 수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요. 이게 어느 정도 친밀한 정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인간의 경우에는 15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 영장류에 속하는 여러 가지 종이 있잖아요. 뭐 침팬지, 오랑우탄. 침팬지가 야생에서 살 때 몇 마리와 같이 사회관계를 구성하는지를 세요. 숫자를. 그리고는 침팬지의 두개골에 들어있는 침팬지의 대뇌 피질의 면적이랑 비교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각 영장류 종마다 대뇌 피질의 면적과 그 종이 맺고 있는 사회관계의 크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 둘 사이에 아주 명확한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찾아요. 그래서 사람은 150명 정도하고는 어느 정도의 그 친밀한 정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. 군대에서도 독립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150명 정도로 보고요.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또 책에서 읽은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의 한 회사인데 그 회사가 잘 돼요. 그러면은 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커지잖아요. 네네. 그러면 그 공장을 나눠요, 둘로. 그래서 150명 정도 되는 규모로 공장을 유지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서로 다 아는 거예요. 공장장이 거기서 이제 경비 서는 아저씨도 아는 거고요. 그런 긴밀한 관계 유지할 수 있는 크기로 유지하면 이제 그 공장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. 저도 그 덤바의 수 이제 책을 읽고 나서 든 생각인데요. 사실 인간이 이제 뭐 수십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인류가 이렇게 대도시에서 살게 된 거 극히 최근이잖아요.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 수가 뭐 1000명 다 넘어가실 거예요. 뭐 2000명쯤 되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신경 쓰고 경조사 얘기 듣고 뭐 하다 보면은 내 에너지 잃고 막 이러다가 또 혼자 있으면 그럼 또 외롭거든요. 맞아. 이게 좀 현대사회 인간관계라는 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늘 사람들을 밀어붙여가지고 그런 관계를 맺도록 요구를 하는 게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 원인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. 아니 그 인간관계론 이 책의 그 심리학적 이론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셨다고요.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철학, 종교, 심리학 뭐 총망라해서 좋은 이론들을 다 뽑아서 그거에 맞는 사례들을 제시를 했더라고요. 아까 좋은 평판을 만들어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, 선생님께서. 개에게도 좋은 이름을 붙여줘라라는 제목으로 된 부분이에요. 읽어드리면 오래된 속담이 있다. 개에게 나쁜 이름을 붙여주면 그 개를 매달고 싶어질 것이다. 반대로 개에게 좋은 이름을 붙여보라.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.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는 낙인 효과일 거고요. 긍정적으로는 이걸 일컫는 이론이 라벨링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. 우리가 희한하게 그 대상에게 내가 붙여준 라벨링에 맞게 대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무작위로 추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선생님께 얘들은 몇 달 있으면 학업 성취도가 눈에 띄게 성장할 만한 잠재력을 가진 아이입니다라고 한다는 거죠. 그럼 선생님 눈에는 이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잠재력이 있어서 하는 행동이야라고 이제 봐주는 거고 그에 걸맞게 행동을 하는 거죠. 놀랍게도 그 이후에 그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뛰어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. 여기서 비슷한 맥락에서 혹시 긍정적 착각도라고 들어보셨어요? 긍정적 착각. 네, 자기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. 근데 흥미롭게도 자기가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은 실제로 잘하더라는 거예요. 그런 맥락에서 이런 건 굉장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이게 머비건우수라는 것이 미국에서 1970년대에 진행됐던 라디오 드라마 이름인데요. 이 드라마 처음 시작할 때 그 나레이션이 이렇게 시작한대요. 그 워비건 호수 우리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우리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평균 이상입니다.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. 네,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평균 이상일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.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제 그 생각하는 긍정적 착각 효과 같은 거죠.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그 저와 같은 대학 교수들한테 평균보다 더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90% 이상의 교수가 자기가 평균 교수들보다 수업도 잘하고
뭐 연구도 잘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. 그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운전 잘하냐고 물어보면 다 저긴 베스트 드라이버고 네. 그렇죠. 레이서 시키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막상 같이 타보면 생명의 위협을 멀미나고 막 콧솔리고 막. 근데 나는 되게 운특해요. 운전 되게 잘해요. 진짜로. 아니 난 진짜로 잘한다니까. 그러니까 나는 무슨 떠가는 줄 알아 나는. 바로 이런 거예요. 아 그래요? 이상하다. 여기 보면 저자가 이제 이름을 잘 기억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.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작품을 할 때 그 선배님을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. 근데 저는 되게 작은 역할을 같이 했던 선배님이라서 기억을 못 하실 줄 알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는데 어떤 역할을 했었고 무슨 장면에 나왔었고 이름까지 다 기억하시면서 소희야 잘 지냈니?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선배님 누구세요? 혹시 말 김영옥 선배님이 김영옥 저를, 네, 김영옥 선생님이 저를 다 진짜 장면까지 기억하고 진짜요? 계시더라고요. 김영옥 선생님께서 네. 와 네. 네, 그래서 굉장하시다. 선생님 어떻게 기억하세요? 난 다 기억하지 이러시는데 와. 그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아 나도 이 선배님처럼 좀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물어보면서 다녀야겠다. 저는 우리 책 읽어드립니다 같은 프로 하면 홈페이지에 가면 PD 이름 쫙 써있어 한 열 몇 명 돼. 네, 작가 이름도 막 써있어. 그럼 캡처해야 해서 네. 이렇게 다녀요. 오. 아, 정말? 음. 근데 저는 네. 좀 약간 실망했어요. 그렇게 캡처를 해서 외운다는 거는 좀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요. 의무가 돼버린 거거든요. 그럼 길거리에서 누구 탁 만나면 무슨 방송국에 무슨 프로그램에 누군지가 나와요?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물어보지 않아요. 딱 봤는데 되게 낯이 익은데 무슨 프로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있어요. 그때는 야 우리 요즘 반응 좋더라. 웬만하면 다 오케이. 뭐 화제성이 좋더라. 야 잘 나왔지 이번 주 어땠니? 잘 나왔어. 타겟이 다행이다. 그러면 걸어가면서 제가 무슨 프로일까 고민하지만 그 앞에 티를 안 대고 약간 좀 입을 막아버리는 스타일이에요. 아, 그러니까 상대방도 큰 기대는 안 하는 거예요. 그죠? 아 저는 이제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예. 인간적이고 다양하게 상대하는 여러 군상들을 보고 있는 거. 삼국지 보는 느낌. 각자의 방식으로. 예. 아, 근데 우리 역사 속에도 있죠. 인간관계론의 내용들을 실제로 실천해가지고 좀 성공한 인물이. 서희 장군 고려시대. 아. 그분이 떠올랐어요. 근데 서희는 카네기를 뛰어넘어요. 그러니까 니즈를 파악해도 바로 그 부분을 딱 집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그 가는데 그 스킬이 예술입니다. 거란족이라고 이제 북방에서 쳐내려온 거예요. 그러니까 대신들이 못 이기겠으니까 저기는 평양을 내주자. 네. 그러니까 서희가 하는 말이 한 걸음을 양보하면 만 걸음을 양보해야 된다. 평양을 내줄 수 없다. 그러니까 대신들이 그 뾰족한 수라도 있냐고 말이야. 국력이 안 되는데. 그러니까 서희가 기다리세요. 그리고 혼자 말을 타고 가요. 80만 대군의 베이스 캠프로. 일단 용기가 있는 거죠. 용기가. 딱 갔어요. 가고 이제 적장이 소선영이에요. 딱 만났어요. 꿇어 이렇게 얘기해요. 꿇어 이 자식아.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서희가 논리적으로 우리 같은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끼리 이러시면 안 되죠. 아니 왜 이러세요 직원끼리. 마음 풀릴 때까지 저 좀 들어가 있을게요. 그래서 막사로 들어가서 자요. 자는 척을 했겠죠. 설마 잠이 와요. 그래서 벌벌 떨었겠다 식은땀. 예, 그래서 자는 척을 해요.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만만치 않다. 세네. 그걸 딱 불러갖고 얘기를 합니다. 왜 너희 우리 거란하고 안 친하고 저 중국 송나라하고만 친하냐? 뭐 우리는 친하고 싶었지만 여진족이 가로막아서 안 됐다는 둥. 영토도 넓혔거든요. 왕건이 북쪽으로. 왜 우리 영토 빼서 그랬더니 우리는 고려다. 고구려의 뒤를 이은 나라고. 옛 우리 고구려의 땅에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냐. 우리는 당신의 영토를 침범한 게 아니라 우리 옛 땅을 회복했다.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욱할 거 아니에요. 상대방이. 다 집어치워 이러니까 잠깐. 당신이 원하는 건 중국 정벌 아니냐. 근데 왜 우리 고려 와가지고 이렇게 힘을 빼냐. 당신이 중국을 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응원을 해주겠다. 그때 이제 듣고 싶은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. 들었다 놨다를 몇 번 하다가 팍 찌르니까 거기서 소선영의 심장이 그냥 퍽 하고 이 사람께 되면서 오늘날 그저 압록강 동쪽의 땅을 다 선물로 주고 가요. 이야. 그게 압록강 동쪽의 6적 강동육주라고 그걸 다 주고 가거든요. 서유 외교 단판. 네, 그래서 무조건 상대방이 원하는 거 바로 팍 주고 뭐 이런 것보다는
살짝 끌어넣었던 밀당. 주기 전에 밀당을 한번 그예 요예가 저는 바로 떠오르더라고요. 김범주 교수님도 과학계에 또 이런 인물이 있다고요? 이 책을 읽고 떠오른 사람이 아인슈타인인데요. 아인슈타인이 이미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로 자리 잡은 다음에 그 인도의 한 무명 물리학자가 아인슈타인에게 자기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했다라고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요. 그걸 아인슈타인이 보고 그 연구 내용의 진가를 파악하고 둘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이제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는데요. 그게 요즘 보즈 아인슈타인 통계라고 불리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네. 그 보즈라는 사람이 그 인도의 그 무명 물리학자죠.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앞에 내세워서 보즈 아인슈타인이라는 통계도 만들고요. 사람을 안 가리고 이제 딱 그 내용만 보고 네, 그렇죠. 받아들인 거네요. 이 책에 보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것을 찾아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. 아인슈타인이 그걸 실천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